국내 대형 제약사인 대웅제약이 전국 380여 곳에 이르는 병원들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담긴 내부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대웅제약 영업사원들이 직접 작성한 건데 의사들의 학술 행사에 수억 원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신약 처방을 약속받았다는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의사만 수백 명에 달하는데 먼저 오원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웅제약 영업 직원들이 직접 기록하고 관리하는 내부 보고 시스템 화면입니다. 의사의 실명과 만난 날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서울 지역을 담당하는 A 영업 직원은 2022년 8월부터 강남의 대학병원 의사와 수차례 만났다고 적었습니다. 의사는 자신이 참석하는 학회를 언급하며 지원받아야 하는 금액을 직접 설명했고, 영업 직원은 알겠다. 하지만 팩스클로 확실하게 약속해 주셔야 된다고 답했다는 기록입니다. 학회 지원을 명목으로 팩스클로라는 대웅제약의 신약 처방을 약속받은 정황입니다. A 영업 직원은 학회가 끝난 뒤에도 같은 의사와 몇 차례 더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의사가 또 다른 학회 지원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썼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대학병원 의사도 학회 지원을 받았다는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2022년 11월 B 영업 직원은 의사 측에 국제학술대회에 다이아몬드 등급으로 후원했다고 알렸습니다. 다이아몬드 등급 후원에 들인 비용은 2억 원. 학회가 끝난 뒤 B 영업 직원은 신약 도입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 감사 인사를 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의약품 뭐 더 어떻게 해줄게 아니면 우리가 뭐 쓰는 걸 고려를 해볼게 이런 대가성이 있다거나 했을 때는 경제적 이익 그 허용 범위를 초과해서 한다고 보고 있고요.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2년치 영업활동이 기록된 이 내부 화면에는 영업 직원들이 수도권 개인병원 인테리어와 의료용 장비 교체까지 관여한 정황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대웅제약 측은 의사들이 참석하는 학회에 지원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사의 요청과는 무관하며 신약 판매를 위한 대가성 지원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의사들에 대한 각종 지원 역시 약사법에 따른 합법적인 신약 판촉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보고서에선 영업 지원에 후원을 받은 걸로 돼 있는 강남 대학병원의 의사가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약물을 병원에서 사용하도록 승인을 도와준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교수가 약물 부작용이 보고된 논문에 대비하라며 제약사에 자문까지 해줬다는 대목도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지역을 담당하는 A 영업 직원에게 학회 지원금을 언급한 서울 강남대학병원의 C 교수는 병원에서 신규 의약품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약무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JTBC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0월 A 영업 직원은 C 교수에게 뇌질환 개선제인 글리아타민이 약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C 교수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문이 있다면서도 그래도 병원에 들어오는 데 동의가 필요하다면 사인해주겠다고 답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일주일 뒤 영업 직원은 C 교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C 교수로부터 뇌졸중을 일으킨다는 논문은 제약사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C 교수가 병원에서 퇴사하고 다른 교수가 약무위원회에 들어가면서 글리아타민의 신약 채택은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 영업 직원의 상급자는 내부 보고서에 해당 사건을 언급하면서 약무위원회 위원들과의 관계 강화에 더 힘쓰라는 피드백을 남겼습니다. C 교수는 강남대학병원 재직 당시 리베이트를 받고 부작용을 인지한 약을 약무위원회에서 승인한 것이냐는 JTBC의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웅제약은 영업 직원이 교수에게 신약 도입 의사에 대해 자문을 구했을 뿐이며 해당 약물은 결과적으로 병원에 도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대웅제약의 리베이트 정황이 담긴 내부 보고서 내용 단독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 취재한 오원석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 기자, 보고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데 이건 대웅제약 직원들이 자신들의 윗선에 보고하기 위해 만든 내부 보고서인 거죠? 네, 맞습니다. 대웅제약의 내부 보고용 시스템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인데요. 2022년 1월부터 그러니까 이듬해 12월까지 꼬박 2년치 분량의 영업 보고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업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 실적을 자신의 상사, 회사 측에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게 특징입니다. 네. 어떤 의사를 언제 만났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가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 그중 규정을 벗어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상당수 발견된 거죠. 앞선 리포트에서 한 영업 직원이 대학병원 의사에게서 학회 지원 요청을 받고 지원 대가로 신약 도입을 약속받았다는 사례를 전해드렸는데 제약회사가 학술 목적의 학회에 광고나 홍보 부스를 차리는 식으로 지원하는 것 자체는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대가성 약속을 주고받았다. 만약 이렇다면 불법이 확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네, 2년치 영업 보고서라면 방대한 자료고 또 이게 내부 자료인 거잖아요. 어떻게 입수한 겁니까? 네, 저희는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서 해당 자료들을 입수를 했는데요. 네. 제보자는 지난해 4월쯤 이 자료를 통째로 국민권익위에 신고를 했습니다. 권익위는 절차대로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입건, 그러니까 입건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진 사안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런 내부 자료가 다 있는데도 경찰에 입건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네, 경찰청은 사건을 대웅제약의 생산 공장 시설이 있는 성남 중원서로 이첩을 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성남 중원서의 수사팀 인원이 5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영업 직원이 382개에 달하는 병원에 리베이트를 했다는 의혹인데 팀장 포함 5명인 조직에서는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저희 측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확보한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수사팀은 성남 지역 의사 16명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를 진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수사를 받은 당시 의사들의 목록인데요. 모두 대웅제약 영업 직원으로부터 10만 원 미만의 식품과 음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합법적인 영역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나 이 의사들은 모두 성남 지역 개인 병원 의사들이었고 저희가 보도한 대학병원 의사들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조사를 안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부 개인 병원 의사들만 불러서 의견을 청취한 경찰은 이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혐의 입증도 어렵다. 이렇게 설명하고는 사건을 최종 불입건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듣죠. 오원석 기자였습니다.